자, 이런 가운데 국정원을 비롯한 뭐 방첩사를 비롯한 정보 계열의 전현직 사람들이 국짐 쪽에서 뭔가 그 여론 조작 내지는 선거에 관련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조작질이 있다라는 의혹이 있어서 이 부분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자신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국정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공작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AI 기법이라든지 국내 파트 조직의 활용 등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선거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제보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 과거 국정원 출신들이 모 후보 상황실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그냥 김문수 있는데요. 상황실이에요. 아니요, 한덕수 캠프에 국정원 출신 K씨라고 박선원 의원이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 K씨가 뭐 오늘 아침에는 뭐 구씨라고 하던데. 어쨌든 국정원 출신들이 여기 한덕수 캠프에 들어갔고. 그리고 방첩사가 신원 자료를 활용해서 정치 공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를 언론에 유출해서 대선 판도를 어떻게 흔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은 게 뭐냐면, 그 선거 마지막에 가면 늘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북한, 이번엔 중국 나올 빨갱이, 거예요. 뭐 중국 이런 나올 식으로 거예요. 그동안에 그 깜깜이 기간에 맨날 이런 거 나왔거든요. 뭐 갑자기 아니면은 북한에서 사람들이 내려온다든지 여기로 뭐 귀순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상한 걸 많이 하는데 아마 그거를 또 할 것이다. 그래서 국내에서 사실은 여론 조작의 최고 전문가로 불리던 사람이 이영수, 전에도 얘기 드린 적이 있는 세미준 회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홍준표 캠프에 있다가 지금 어디로 갔어요? 김문수 캠프에 가고 합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단일화가 되면 어찌 됐거나 또 그 짓거리들을 조만간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고야. 그래서 지난번에 대장동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뭐 욕설 사건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진두주의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실질적인 그 공약들을 다 덮어버린 게 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할 거라는 거지. 당연하죠. 그거보다 더하게 하겠지. 근데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대선판에 들어오면 쟤들이 할 거는 이재명에 대한 어떤 그 개인사적인 얘기를 부각시키고 그걸로 여론을 호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정책이라든지 이런 행정 능력에 대한 걸 가리려고 할 건데 이게 그때는 먹혔어요. 왜냐면 그때는 검증이 덜 돼 있는 상태였고 너무 갑자기 이 이슈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대장동 이슈는 사실은 선거 2달 전에 튀어나온 거거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다 해소가 됐단 말이야. 해소가 돼도 또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또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내고 있는 게 왜 이재명 대표가 아들 결혼식을 말하자면 삐까번쩍하게 했느냐. 삼천각에서 하냐. 삼천각에서 했냐. 근데 너무 웃긴 게 이미 그것마저도 시민들이 다 덮어버렸어요. 뭘로 덮었냐. 야, 그러면 결혼식을 예식장에서 하지. 그럼 용궁에서 하냐고. 아니 뭐 솔직히 우리가 이재명 대표 아들 결혼한지 알았어요? 우리 몰랐지. 몰랐어요. 끝나고 나서 알았잖아. 이직들은 또 어떻게 할까? 아니 지네들은 결혼식만 있으면 여기저기 알려갖고 삼성에서 돈 봉투 받으려고 막 그러니까. 그 지랄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우리 모르게 그 골치 아프던 아들 결혼을 시켰나 봐. 근데 우리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알리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삼천각에서 결혼했다고 그게 왜? 정치인 아들이 비싸게 결혼했다고. 아마 거기 혼수에 뭐라도 하나 좀 큰 거 갔으면 또 지랄 난리 병을 쳤을 거예요. 그러면 결혼식을 진짜 용궁에서 어디서 해? 하고 폐물은 조개 껍데기 하고 주례는 문어 아저씨가 해야 되는 피아노는 거예요? 오징어네, 진짜. 피아노는 오징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왜냐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후보라서 정책 대결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 이재명이 지역화폐 들고 왔으면 그거 안 돼. 지역화폐 하면 이렇게 해서 안 돼라고 뭘 하려고 하면 이쪽 측에서 이 정책에 대한 걸 뭘 하나라도 꺼내놔야 되는데 아니 내가 볼 때 또 북한이나 중국 나온다니까. 그 옛날에 뭐 김무성도 갑자기 NLL 뭐 저거 들고 나가지고 그래서 뻥이었잖아. 그래서 요즘 나온 게 SK 유심 해킹이에요. 북한이 했대잖아 또 이제. 아니야. 그거
SKT가 못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못 밝힌데 만약에 북한이나 중국이었으면 대번에 밝혔지. SK가 무조건 밝혔거든. 그러면 이거 어디 나라인가? 일본 아니면 뭐 없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거나, 그 SK텔레콤, 얘기가 우리 어디로 튀지? SK텔레콤 관련해서는 최소 500만 명 이상이 2, 3년 안에 갈아탈 걸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SK텔레콤을. 근데 문제는 SK텔레콤을 갈아탈 때 약정 기간이 있어서 위약금이 발생하는 거를 국회 그 통신위에서 야, 위약금 받지 마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현재까지 50만 빠졌는데 위약금만 250억이 청구가 됐대요. 그러니까 500만이 빠지면 2조 5천억을 위약금으로 쳐받을 수 있는 거야, 이 새끼들은. 심지어 위약금 안 받겠다고 했거든요. 안 받겠다고 했어. 해놓고 또 말을 바꿔. 어제 또 말을 바꿨어, 그전에는. 아이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이거는 정신 못 차리는 그러니까 새끼들이에요. 결국 위약금이 나면 SK가 또 손해가 안 나. 이걸로 돈을 더 벌어요. 더 벌어요. 이걸로 해갖고 번호 이동이 일어나면. 심지어 계약 조건에 SKT 문제로 만약에 뭐가 문제가 일어나서 바꾸면 위약금 면제라고 했거든요. 그 조항에 다 적혀 있어. 그래도 안 한대. 그래놓고 아무튼, 또 산업부제 넘기고 뭐 하여튼. 네. 아무튼. 네, 이재명 대표 아들은 그러니까 선거 직후에, 이제 6.3 대통령 선거 직후에 이제 아니, 결혼식을 안 하신 거야? 네, 결혼을 한다고. 어쩐지. 그걸 가지고 조선일보가 미리 딴지를 건 거예요. 왜 거기서 결혼을 하냐고. 우리 다 몰랐는데 니네는 어떻게 알았니 거기서 결혼하는 거?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쥐들 가서 부주도 제대로 안 할 것들이 괜히 그거 갖고 시비만 열심히 걸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것도 아마 선거 기간 중에 어떻게든 튀어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미 딴지를 걸려고 부릉부릉 하고 온갖 것들이 지금 다 던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과정 중에 그 한덕수 캠프에 모인 애들은 양지회니까 이거는 이제 옛날 세월호 때부터 얘기 나왔던 국정원 은퇴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야. 나 이거는 하나도 무섭지가 않은데 지금 현직에 있는 또는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또는 최근에 어떤 목적을 갖고 은퇴한 정보사나 뭐 국정원 안에 어떤 세력들은 사실은 지난번 내란 가담 세력일 가능성이 높은 놈들이라는 거지. 그렇죠. 이 놈들이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어떤 방식으로 장난을 칠지 정말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게 나오면 그들이 움직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기레기들이 뭐 정상적으로 의제 설정을 해줄 거라고 기대도 안 하고요. 이 얘기가 우리 쪽에서 먼저 나와가지고 우리 쪽에서 먼저 퍼져야 돼요. 그리고 이걸 공론화 시켜야 돼요. 미리 김을 쫙쫙 빼는 일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그 통신망을 이용한 또는 이런 그 SNS망을 이용한 일종의 허위사실 유포가 가장 잘 맥힐 텐데 이거를 사실상 감독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이 국정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이제 군의 거는 정보사로 가는 거고 이 민간 거는 다 국정원으로 오기 때문에 방첩사로 가거나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 조직에 대한 철저한 선거 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고 또 그거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게 선관위인데 선관위 태도가 이상하다는 거야 지금. 어차피 선관위도 다 대법원 법관들이 이 선거위원장부터 각 지역선거위원장을 다 맡아갖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나중에 선거 관리를 빌미로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나중에 무슨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당선을 엎으려고 하는 수작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민주당이 실행하려고 하는 대통령 당선 후에는 이걸 받지 않는다라는 법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대법관들의 장난질을 막아야 되는 이게 거예요. 진짜 웃긴 게 김한규 민주당 의원 있잖아요. 이게 중앙선관위가 뭐라 했냐면은 지난 2일에 중앙선거 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정책 토론이 있었습니다. 선관위가 주관한 토론을 간 거예요. 민주당 거기에서 대표로. 당연히 방송을 하잖아요. 네. 방송하면 마이크가 있을 거 아니야. 마이크와 피켓을 사용한 거가 선거법 위반이 의심된다면서
소명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방송에서 그 마이크야?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나가서 선거운동이 아닌 게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마이크 들고 마이크 쓸 수가 하면은 없어요. 지금 안 돼. 지금은 선거법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또는 유세 이재명 차량에 대표가 올라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 어디 가서 말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거나 아예 간담회 같은 걸 해도 마이크를 안 쓰려고 그래요. 근데 중앙선거 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마이크를 주잖아요. 그 마이크는 멀리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니네가 녹음하려고 갖다가 세워준 거지. 그게 세상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 널리 들으라고 대중적으로 공공장소에서 한 게 아니잖아. 근데 그걸 갖다가 위반 혐의로 거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여기 이렇게 나왔거든요. 정책 토론회. 이거 들고 마이크와 피켓을 사용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소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박찬대 대표가 아니 지금 선관위 제정신이냐, 방송에서 마이크에 대고 말을 안 하면 도대체 어디에다 대고 말을 하냐, 그리고 방송 소품으로 쓴 솜피켓이 어떻게 불법 광고물이 되느냐. 심지어 이 피켓은요, 방송 전에 선관위에 제출해가지고 검토를 마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또 뭘 시비를 거냐면 이재명 대표가 경제를 제대로 할 거다라고 말했다는 거야. 후보자의 이름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 쪽 사람으로 의원으로 보내놓고 그럼 뭐 한동훈 칭찬을 하니? 뭐 한덕수 칭찬을 해야 돼?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토론회를 그러려면 개최 왜 했어? 대통령 선거 정책 토론회라고 적혀 있잖아. 그럼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 이름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 이것들이 진짜 제정신인가 진짜. 아니 저기 이쯤 되면 우리가 국민들이 일단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막 비판했잖아요. 두 번째 대법원에 대해서 비판했죠. 이제 시민들이 선관위 똑바로 하라고 지금 시위를 벌여야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사실 뭐 선관위가 구성원 자체가 대법원과 크게 차이 없잖아요. 노태악이 선관위원장이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새끼는 한동훈이랑 똑같이 살살 될 뻔했으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뭐 하는 짓거리야. 너 이 새끼 너 죽을 뻔했어 이 새끼야. 아이 진짜 한동훈하고 노태악이 살살 될 건 내버려뒀어야 되나? 그쪽만 놔뒀어야 돼. 진짜. 아니 우리가 너무 열심히 막았다. 일부는 좀 풀어줄 걸. 아무튼 그래서 선관위에 대한 또 한 번의 일종의 제사의 내란이 준비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대법원을 이기에 아주 싹쓸이 해버리자는 차원에서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자라고 하는 입법안이 정경태 위원을 통해 가지고 어저께 거론이 됐습니다. 지금 대법원들 막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대법관들이 제일 짜치는 게 뭐냐면 헌재 앞에 가가지고 직업 뭐 이름 이런 거 묻는 거 당하는 거 이게 제일 짜증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법관들은 헌재를 되게 싫어한대요. 나는 대한민국의 법관이 5,000명이나 있대요. 검사의 두 배래. 두 배가 2.5배래요. 3,500명 정도 아닌가요? 난 5,000명 있다고 3,000 들었는데. 얼마나 많은데? 3,000 얼마인 줄 알았는데. 그럼 관련된 인원들까지 어쨌든 해서 한 5,000명 검사보단 있나 봐. 많아요. 아무튼 네, 검사보다 많은데 나는 3,500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1,000명씩 있을 줄 알았어요. 1심, 2심, 3심에 그 정도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이거 봐봐. 1심이고 2심에 있는 사람들 전체 다 합쳐갖고 3,450명이고. 3,172명. 네, 3,000명이고, 대법관이라고 올라가 있는 놈 딸랑 14명 있는 거야. 그럼 밑에서 3,000명이 재판해갖고 올린 결과를 14명이 어떻게 다 검토를 해가지고, 뭐 1년에 몇만 건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걸 정리를 하겠냐고. 게다가 우리가 1심 재판까지 시간이 1년이 넘게 걸렸잖아요. 항소심도 꽤 걸렸어요. 나 대법원에서 소환장 받았어. 벌써 나왔어요. 벌써 나왔어. 응. 아니 그러니까 이것들은 많은데. 우리 자료는 거들떠 보지도 않나 봐. 아니 1심 때도 봤잖아. 1심 때도 아무도 안 본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1심 때도 우리가 변호용으로 된 자료들 하나도 판결문에 적용 안 되더니 2심 때도 똑같았거든요. 저 대법원에서도 나는 우리 자료 안 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이제 조금만 지나봐 이제 헌법소원 할 거야. 이제 법 바뀌고 나면 우리도.
아무튼 있는지 봐야지. 네, 아무튼 이마만큼 대법원이라고 하는 데가 상징적으로 운영됐다는 거야. 지금 단순하게 이재명 대표 사건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건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14명의 법관이 3,000명의 법관들이 만들어 올리는 그 항소심들의 그 소장들을 100% 처리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 몇십 개씩 도장을 찍어도 처리가 안 되는 건데. 나 지금 대법관들한테 나 재판 못 받아요. 나 이 사람들을 못 믿겠어요.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도 않고 절차를 지키지도 않는 대법관들한테 내 사건을 맡긴다, 내 재판을 맡긴다? 나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내가 수긍을 못 할 것 같은데. 심지어 우리가 열심히 변호하려고 변호사 사갖고 조사하고 만들어갖고 내는 반박 자료에 대해서 일절 하나 보질 않는다는 거 아니야. 이게 뭔 재판이야. 한마디도 안 하고 언급도 안 해. 진짜 그냥 검사가 해주는 대로 다 찍어서 날린 거지. 짜증난다. 아무튼 100명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진짜. 한 300 그러네. 네. 100명 부족하네. 네. 예. 저게 5,000명이면 500명은 돼야 돼. 3,000명이면 300명은 300명. 돼야 돼요. 최소한. 자, 300명까지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다음 정권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는 길에 치이는 게 대법관이야. 계룡대 별자리랑 똑같은 거거든. 네. 아마 그렇게 될 날이 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겠습니다.